장관이 20일 사이칸 바야르 부르세드 몽골 국방부 장관과 만나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20일 호국훈련에 참가 중인 육군 7 기동군단과 항공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육군 7 공병여단은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조화훈련을 실시하며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통합 전투력을 높였습니다. 육군이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에서 영국군 함계 중대와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영국군이 훈련에 중대급 병력을 파견한 것은 처음으로 양국군은 원활한 연합훈련을 위해 일주일 동안 동화 과정을 거쳤고 실제 훈련에서는 우리 군의 마일드 장비 등 과학화 훈련 체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강평으로 성과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사이칸 바야르 구르세드 몽골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 안보 정세와 국방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몽골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2023 서울 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몽골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몽골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사이칸 바야르 구르세드 국방장관은 몽골이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 등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국방장관은 다자 양자훈련 공조, 군사교육 교류, 방산협력 활성화 등 양국 국방,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특히 신 장관은 그간 양국의 연합훈련과 정례회의 등 교류 협력이 충실히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고 방산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구르세드 장관은 서울 아덱스 2023을 계기로 한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며 한국과의 방산 분야 협력 발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호국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부대를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김 합참의장이 호국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육군 7 기동군단과 항공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지도는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호국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김 합참의장은 먼저 대규모 기동훈련인 기계화 부대 쌍방훈련에 나선 육군 7군단 사령부를 찾아 훈련 상황을 보고받고 모든 장비가 기동하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최고도의 작전 수행 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육군 항공사령부를 방문한 김 합참의장은 결전태세 확립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적 도발에 대비한 항공전력의 즉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2023 호국훈련이 지난 16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7 공병여단에선 한미연합 도하훈련을 실시해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통합 전투력을 높였습니다. 현장에 노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미의 깃발이 꽂힌 문교가 남한강 줄기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힘을 합쳐 설치한 다리 위로 전차와 장갑차들이 쏜살같이 강을 건너 공격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육군 7 공병여단은 19일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2023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전장 상황을 가정해 실전 감각을 깨우고 한미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미군 장비 53대와 우리 군 장비 86대가 투입돼 대규모 통합 운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군의 K-21 장갑차가 신속히 남한강을 건넌 뒤 한미 각군이 삼엄한 어모 아래 문교를 설치하고 약 1시간 만에 연합 부교가 완성됐습니다. 한미가 가진 각 장비의 상호 호환성을 검증한 시간이었습니다.
So the training overall was extremely successful. Wet gap crossings are a very complex operation, and being able to do it in a combined nature with our Korean partners is one of the key elements that we have here and one of the purpose for our soldiers. So it is extremely successful to see that it was able to be done so effectively, and we were able to learn from our Korean counterparts. 훈련에 참여한 한미 장병들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국 측과 미국 측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호국훈련, 한미연합 훈련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는 훈련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활동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전통제반과 주민불편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훈련 후 환경 정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훈련에 함께 매진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어떤 장애물도 반드시 극복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 우리나라와 영국군이 연합으로 과학화 전투훈련인 KCTC를 펼쳤습니다. 지난해 소대급에 이어 중대급으로 규모를 키운 영국군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야전 기동 중 게릴라 부대와 교전이 벌어진 상황. 한국과 영국 연합군은 신속히 대응 사격 자세를 취한 뒤 서로를 엄호하며 위험 지역을 벗어납니다. 목표물에 도달한 뒤에는 각자 부여된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합니다. 육군이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영국군 1개 중대와 연합으로 KCTC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6사단 6탄 독수리여단 전투단을 주축으로 1기갑여단과 5군단 특공연대 등 2,400여 명의 우리 군과 영국 스코치 가디언대 예하 1개 중대가 참가했습니다. 육군은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등을 통해 실전에 입각한 부대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한영 연합작전을 체험하며 평시 교육훈련과 전후회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어떠한 작전 환경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파병을 지원했던 영국은 지난해 소대급에 이어 중대급으로 참가 규모를 키우면서 양국의 군사교류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And I'm over here currently with KCTC, exercising with ROCA with 120 of my soldiers. It's a great honor and a great privilege to be here, and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how the way that we do business, alongside the way that the Koreans do business, can be synchronized together to grow our bond forwards into the future. 한영 연합군은 특히 훈련의 실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차와 장갑차, 헬기, 무인기 등 지상과 항공전력 270여 대가 총 출동해 무박 3일 동안 펼쳐진 공격 방어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미군과 영국군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군과 호주군과도 KCTC 훈련을 갖고 다양한 연합 전투 능력을 확대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내외 최고 미래전 전문가가 함께 모여 미국, 일본 등의 미래전에 대한 준비와 우리 군의 준비 정책과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안보 전문가들이 각국이 준비하는 미래전 전략에 대해 발표합니다. 곧이어 우리나라의 안보 전문가가 각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군이 어떻게 미래전을 준비해야 하는지 열띤 토론을 이어갑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안보 학술회의입니다. 현재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들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처럼 세계 각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 위해서 본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되었고, 한라인 구축 등으로 안보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는 각군이 다영역 작전과 영역 횡단 작전에 무게를 두고 진행 중이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전문가는 우리의 아미 타이거와 우리 군의 미래전 준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Very much impressed
by the Army Tiger concept and the other security and military initiative which is going on in South Korea. 반면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 경쟁을 고려해 최신 전력을 과시하는 인지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엔 우리 장병들과 사관생도들이 대거 참가했는데요. 때문에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미래전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다 심도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미래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혁신 4.0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래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국방혁신 4.0의 준비태세가 어떻게 미래전에 대응하는 것인가, 또는 한미동맹과 또 한미 안보협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전 준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귀중한 의견의 어떤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세계적 규모의 학술대회를 계속 개최해 보다 효과적으로 미래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6.25 전쟁 당시 펜 대신 총을 들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던 학도병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73년 동안 애타게 소식을 기다렸던 가족들은 국가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바랜 학생 기록부에 학도병 입대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 기록부에는 입대로 인하여 규정 진급이라는 글이 보입니다. 학생 기록부의 주인공인 고 한철수 일병과 고 최학기 일병은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입대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한 일병과 최 일병은 1950년 포항 전투에 참전해 17세와 19세의 나이로 산화했습니다. 포항 전투는 국군의 동부 전선을 돌파해 부산 진출을 꾀하던 북한군의 계획을 저지함으로써 낙동강 동부 지역 작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전투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 2005년 경북 포항에서 유해를 발굴했고 유전자 시료 채취와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전사자에 대한 호국 영웅 귀환 행사는 전북 익산과 경남 김해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습니다. 고 한철수 일병의 조카 한상덕 씨는 사막에서 바늘찾기나 다름없는 과정을 거쳐 삼촌의 유해를 찾아준 국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최학기 일병의 동생 최삼식 씨는 형님이 마치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마음이 찡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유해 발굴이 시작되고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전체 22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와 보훈병원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는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현장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1577-5625번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유단은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화 하나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 이제는 전쟁 참전 유공자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맞춤형 신발을 만들어 헌정하는 인류 보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부 차관이 참전 용사에게 정성스레 맞춤형 신발을 신겨드립니다. 괜찮았어요? 네, 아주 좋은데요. 맞춤형 신발을 신은 참전 용사들이 현충탑 앞으로 걸음을 옮기고 울려 퍼지는 묵념 나팔 소리 속에 함께 싸운 전우들을 참배합니다. 국가보훈부가 19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을 헌정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3일 보훈부와 한국경제인협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업무 협약을 맺은 수호자의 발걸음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맞춤형 신발을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헌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 용사는 전투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전우의 신체를 넘고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과거를 회상합니다. 6.25 전쟁 때는 군화가 없었어요. 운동화밖에 운동화 신고 후퇴했을까요? 전투 후에도 2차 대전 때 신던 신발, 이 각반 달린 거, 그게 참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농구화를 신었지. 신발은 고령으로 인해 기성화가 맞지 않거나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발을
3D 스캔을 활용한 3면 측정법을 적용해 맞춤형으로 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200여 명의 참전용사들에게도 신발이 헌정될 예정입니다. 보훈부는 오늘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을 통해 방한하는 유엔 참전용사 20명에게도 신발을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안지연입니다. 이번 순서는 자세한 뉴스바바입니다. 지난 12일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방한했습니다. 행동하는 확장 억제 전략과 한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였는데요. 올해 입항한 핵추진 항모 어떤 전력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해양차단 훈련과 대해적 훈련 등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 2함과 군수지원함 천지함, 미 해군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순양함 엔티더모, 일본 해상자위대 휴가함 등이 참가했는데요. 그중 로널드 레이건호는 훈련을 마치고 부산항에 입항해 16일까지 머물렀습니다. 입항한 이유는 미국 확장 억제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호 증진을 위해서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탑승 인원 6천여 명, 운항 속도는 시속 55.56km입니다. 그리고 비행 갑판 면적이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크기입니다. 여기에 F-18EF 슈퍼혼의 전투기, 호크아이 공중조기 경보기 등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유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함포 등 4,000개의 폭탄과 전자전 장비 등 첨단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거기에 20여 년간 연료 충전이 필요 없는 원자로가 있어 로널드 레이건호의 든든한 동력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에는 로널드 레이건호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상 전략자산이 다수 입항했었는데요. 지난 3월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 위협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증대되자 니미츠호가 한반도에 전개한 것인데요. 당시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입항한 로널드 레이건호와 니미츠호는 같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취역연도인데요. 니미츠호는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첫 번째로 취역했고 로널드 레이건호는 9번째로 취역했습니다. 니미츠호는 탑승 인원이 5천여 명, 배수량 10만 톤급, 시속 56km, 탐재기는 80여 대가 탑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핵추진 항공모함뿐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도 확장 억제력을 위해 수차례 방한했습니다. 지난 2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함이 입항했는데요. 이 스프링필드함에는 사거리가 3,1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수십 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핵공격 잠수함 미시건함이 입항했습니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인데요.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으로 손꼽히는 전력입니다. 7월 18일에는 SLBM이 탑재된 오하이오급 12번째 잠수함인 켄터키함이, 24일에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인 아나폴리스함이 전개하며 행동하는 확장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방한했던 로널드 레이건호의 모토가 Peace through Strength, 힘에 의한 평화인데요. 이 모토만 보더라도 한미동맹의 목표와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뉴스바바였습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보병학교와 갑종장교 전우회가 19일 갑종장교 호국 영령 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갑종장교 전우회 역대 회장을 비롯해 유가족과 재향군인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해 6.25와 베트남 전쟁, 대침투작전 전사자 등 호국 영령 989위의 안식을 기원하며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육군 28보병사단 진격대대가 GOP 완전경계작전 3000일 기록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대는 GOP 전담부대로 2015년 8월 6일 이후 지금까지 한 건의 사고 없이 빈틈없는 임무를 수행 중이며 행사에 참석한 장병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출 것을 다짐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해군사령부가 20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장병과 군무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해군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배구와 농구, 축구 등 3개 종목 경기가 진행됐으며 한미 장병들은 함께 땀 흘리며 응원하며 굳건한 전우회를 확인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낮에도 내내 찬바람이 불면서 춥게도 느껴졌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2도, 서울은 5도까지 내려가면서 올 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계속해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9도, 대구는 11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원주 13도, 대구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주말 내내 춥다가 다음 주 다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6.25 참전 영웅을 위한 맞춤형 신발 증정 행사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증정식엔 6.25 참전 영웅을 대표해 91살의 영웅 3인이 참석했는데 행사 주요 관계자들이 무릎을 꿇고 신발을 직접 신겨드리는 모습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미군엔 적진에 전우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는 신조가 있다고 합니다. 전우가 적진에 남겨져 있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한다는 전통이 미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힘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신뢰와 애국심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산화한 참전 영웅들, 그리고 생존해 있는 영웅들을 위해 그에 알맞은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오늘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진 순간마다 잊는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것을.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